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누구세요? 윤수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나? 안녕하세요. 시대인지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 선생님 그럼 혹시 문학과 독서 영역에서 EBS 연기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기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BS 본책에 있는 보기는 EBS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 정도는 반드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항들 자체에 대해서 풀어야겠다라는 그 함몰이 되는 것보다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기는 꼭 한 번씩 읽어보고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6월까지는 되게 중요했고 작년까지 흐름에서는 EBS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올해 9월 평가원에서 EBS 연계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BS 연계 공부가 필수적이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EBS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평가원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EBS 공부하는 거는 수능에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근데 다만 영역별로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좀 계속 많이 되고 있어서 고전소설을 내가 공부해 놓고 가면, 특히 이번에 6평하고 9평 때 둘 다 EBS에 출제가 된 수록 장면이 6평 때는 좀 달랐지만 9평은 아예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 수능 때도 거의 그대로 나왔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고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좀 시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6구가 둘 다 그 중략 기준으로 절반 정도는 EBS에 수록된 파트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BS를 공부했을 때 고전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시간 단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올해 6구에 둘 다 연계가 안 됐고요. 현대시도 가집만 연계가 되는데 되게 치명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진 않아서 고전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은. 올해 9월 평가원 때 이화전이나 아니면은 고전시가에서 연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EBS를 학습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항을 판단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EBS라는 게 그 EBS의 작품 소재 자체만 함몰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피지컬도 같이 늘릴 수 있는 공부 방향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EBS 공부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하는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현대시를 공부를 할 때 특정 해석을 외우거나 아니면 특정 구절의 해석 방향성들을 막 외우거나 하나의 고정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히 위험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도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 EBS 연계 학습했어,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뿌듯 공부를 하는 그런 거를 좀 피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EBS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EBS를 계속 미루다가 한 10월 중순쯤 돼서 수능 보기 직전에 갑자기 EBS를 몰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수능 망합니다. EBS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스타일이 평가원 지문하고 너무 달라요. 막판에 EBS 문제를 몰아푸는 건 진짜 최악이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재수한다고 저한테 왔던 우리 시대 재종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학생 수준에 맞게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EBS 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3등급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기출 푸는 게 맞고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기출문제집 아무거나 사서 차분하게 푸시고, 만약에 3등급 이상 내가 나오고 있고 내가 정말로 시험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실무 봐야죠. 국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게 3가지라 그러거든요. 3가지, 딱 3가지. 뭘까요? 3가지. 기출, EBS, 실무. 요 3가지 비율을 내 실력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는 EBS 연계도가 좀 높아지진 않고 있는 트렌드라 이번 9평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EBS보다는 기출하고 실무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실무는 일주일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3개 정도? 내 현재 상황에 있어서 내가 기출 분석이 아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EBS 자체만 함몰된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기출 분석도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EBS 학습을 통해서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을 노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어도 EBS 문학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EBS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부족한 제재 있잖아요. 그 제재를 중심으로 내가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 이게 가장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EBS 학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수능까지 스포트를 낼 파이널 시기에 모의고사를 또 공부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저는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모의고사가 많으면 2회까지 1회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를 다이어트에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체중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운영입니다. 운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즉 내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구간이 있다면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풀고 오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풀고 오답하고 이런 거는 크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영을 비롯하여 잘못된 프리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거를 만드시면은 이게 실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실력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항상 풀고 나면 내가 어이없고 황당하게 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이없고 황당하게 틀려서 다음에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쉽게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왜 틀렸지 바본가? 하는 문제들의 사고 흐름을 꼭 적어보셔야 돼요. 밑에다가. 그러면서 요거 습관과 태도를 조금만 개선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 실수하는 문제만 줄여서 실전 시험장 들어가셔서 아 이거 실수 내가 많이 했으면 조심해야지 하는 걸 의식하면서 해가지고 그 의식적 훈련을 통해서 실수 2개만 줄여도 등급이 하나 오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EBS 독서 학습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부족한 제재들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도 이후부터의 이제 출제 경향들을 보면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간접 연계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후순위로 두는 게 낫겠죠? 가장 어렵게 출제될 만한 요소라고 한다면 역시나 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제재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지만 된다면 인문, 그 다음에 사회 중에서도 법, 경제 그 이후에 과학기술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르치신 학생 중에서 좀 파이널 시기에 성적을 많이 올린 학생 사례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있죠. 작년에도 막 100분위가 30몇에서 99까지 오른 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친구는 9평까지도 점수가 안 올랐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고 질문하는 거 보면 열심히 숙제도 하고 이런 거 다 느껴지는데 끝까지 안 오르다가 이 친구가 9평 이후에 점수가 쭉쭉 올라서 결국 의대 갔거든요. 그 친구가 숙대를 썼어요. 그때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숙대 공대 썼던 애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국 의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면 드물지만 결국 오른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잘해주셔서 선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